책 속 보물 책 속 기적 채널의 밍딩입니다. 여러분 추석 잘 보내셨나요? 저는 추석 되기 전부터 몸이 좀 상태가 안 좋더라고요. 그 명치라고 해야 되나? 이 가슴 바로 밑에 중앙에 거기 막 조여오면서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입안에 혓바늘, 고비 막 그런 게 껴가지고 음식도 잘 못 먹게 아프고, 이게 환절기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상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까르마의 열쇠라는 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고토 벤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까르마, 뭐 유체이탈, 뭐 사후세계 이런 아주 운명의 깊은 곳에 접근하셔서 생생한 실화를 바탕으로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이 책에서 해주는데, 한 번쯤은 이런 책을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사후세계가 있는지, 진짜 우리가 까르마대로 살아가는 건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만이 이게 정답을 알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이 까르마의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조금 더 도덕적으로,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인류애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착하게 순한 맛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겠죠. 내가 지금 하려는 어떤 행동을 한 번 더 사력 있게 생각해 보게 되고, 작은 것을 얻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하니까, 참을인이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을 더 이성적인 판단 하에서 좀 더 자제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까르마의 비밀을 파헤치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까르마의 열쇠. 당신은 지금 왜 여기에 있는가? 현대가 아무리 불확실한 시대라고 하지만 진정 확실한 절대적인 것이 있다. 그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이미 확정된 우리들의 운명이다. 그렇다면 그렇게도 확실한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시험보다도 결혼보다도 인간인 이상 누구든지 한 번은 뚫고 지나가야 할 죽음의 관문을 정면에서 바라보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상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언제 죽음의 그늘이 덮쳐올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상 죽음의 진실을 철저하게 추구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은 쓰여졌다. 바르도에 관한 통찰. 바르도란 죽음 이후에 생명이 다른 육체로 이동해 가기 전 49일 동안의 중유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명부의 그늘을 주제로 하는 죽음의 신은 인간들을 이해할 수 없었다. 더덥고 오염된 삶보다는 죽음이 훨씬 평화롭고 영원한 것인데도 삶에 그토록 집착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죽음의 신은 나직하게 속삭였다. 인간이여, 죽음의 품 안으로 오라. 내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누리거라. 그러나 인간은 더 심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멀리 달아나는 것이었다. 마침내 죽음의 신은 왜 그토록 인간이 생존에 집착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젊은 청년으로 변신하여 거리로 나간다. 그 청년은 생명력이 넘치는 여인을 사랑하기도 하고 죽음 앞에서 발버둥 치는 노인들을
싸늘한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어느 날 안개 낀 숲속의 호수에서 부모와 함께 산책 나온 어린 소년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을 본 죽음의 신 청년은 자신도 모르게 달려가 그 소년을 건져낸다. 순간 죽음의 신은 가슴 가득히 자신도 알 수 없는 비애가 넘치고 있음을 느낀다. 죽음의 신조차도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현실의 부패한 공기 속에서 이기적이 욕망의 벽돌 쌓기를 계속하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삶과 죽음이란 과연 무엇인가? 삶은 견뎌내야 할 재앙이거나 죽음은 낡은 육체가 처리되는 한 순서에 불과한 것일까? 우리 현대인은 이토록 소중한 삶을 통해서도 마음의 개화를 완전히 이루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든 처리되어야 할 시체만을 남긴다. 마치 다 마시고 던져지는 캔맥주 깡통처럼. 삶은 짧다. 그러나 마음의 생명은 영원한 것. 마음의 생명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을 여행해왔다. 그것이 윤회인 것이다. 불교는 인간이 수겁의 존재, 죽음의 존재라고 설한다. 우리 인간의 신체적인 행위, 언어, 정신활동의 결과는 모두 까르마에 집적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그 까르마의 법칙대로 우리는 생존한다. 번뇌와 까르마에 의한 생존의 사이클이 계속되는 한 육신의 사멸은 끝이 없다. 그러나 영원한 마음의 생명은 육신의 유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생존의 오염에 물들지 않는 마음의 예지를 꽃피우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죽음의 공포란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가 바로 아르하트이며 불사의 생명을 체득한 사람이다. 고토벤의 이 책 까르마의 법칙은 까르마와 윤회에 관한 매우 방대한 자료를 섭렵하고 저자 자신의 체험과 통찰을 곁들여 까르마의 법칙을 아주 쉽고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때문에 이 책의 발행지 일본에서는 무려 84판이나 거듭 중판되었으며 25만여 명의 독자가 이 책을 읽고 인생은 함부로 살거나 자기 좋을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고 한다. 죽음은 저편의 어딘가에 음산한 그림자를 들이운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를 덮고 지나갈 것이다. 우리 모두 그때까지는 정말 한눈 팔며 머뭇거림 없이 붓다의 마음에 가깝게 가야 한다. 우리가 붓다의 마음을 만나게 된 것은 진정 예사로운 인연이 아니다. 사후의 수수께끼를 푸는 열쇠. 나 자신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제일 선의 과학자, 철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나는 죽음의 베일을 조금씩 벗길 수가 있었다. 그러나 방법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결국 죽음 그 자체보다는 우리들의 죽음 이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또 하나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것은 지금 짓밟히고 고통을 겪으면서도 필사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굉장한 환희와 가능성을 주는 세계, 그러나 반대로 남을 해치고 타인의 존엄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으로 몸이 덜덜 떨리는 무서운 세계였다. 그것은 잠깐 사이에 사후의 우열을 확실히 정하는 까르마의 법칙이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 책을 읽어주기를 바란다. 물론 사후라는 것이 있겠는가 라고 웃는 것은 당신의 자유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이 책을 진지하게 읽는 것만으로도 손에 잡힐 듯한 사후의 가능성을
구석구석 알지 못하고 죽어갈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당신 자신의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의문을 푸는 열쇠이다. 당신이 이 책을 잘 사용해서 까르마의 법칙, 그 시면에 있는 것을 깨닫고 영원히 빛나는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나는 기원한다. 1. 이 체험은 정말 사실인가? 마리 올리긴의 이상한 고백. 나는 한 번 죽었던 적이 있어요. 마리 올리기는 한마디씩 끊어서 속삭이듯 말했다. 창백하고 델리케이트한 얼굴 위에 드리워진 긴 머리카락이 약간 흔들리면서 향수 냄새가 났다. 상복을 연상케 하는 검은 드레스를 가느다란 몸에 걸친 요염한 개성의 여인이다. 나이는 30살쯤. 독특한 점술과 예리한 텔레파시로 알려져 있으며 직장 여성과 젊은 주부들에게 끈질긴 인기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발언은 점술사로서 말한 것이 아니다. 그녀는 나의 부탁을 마지못해 응한 듯 지금까지 말한 적이 없다는 이상한 체험의 핵심을 겨우 털어놓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은 웃음거리가 되고 말 이야기입니다만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요. 저는 한 번 죽은 인간입니다. 그 사고로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계랄까 다른 차원의 세계를 보고 왔습니다.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또 하나의 세계를. 전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입구에서 몇 걸음 들어가 본 것이지요. 그래요. 확실히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가. 나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나는 그런 세계의 존재를 이 단계에서는 전혀 믿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말 가운데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모를 일종의 귀기 섞인 리얼리티를 느낀 것은 확실했다. 그렇다면 그 세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먼저 그 사고에 대해서 되묻겠습니다. 지난번 전화로 약간 들었습니다만 그 사고는 분명히 당신의 고교 시절이었을 때죠? 예, 16살 때쯤. 당신이 사고를 당한 장소는 미도 가도였지요? 그 당시 당신은 만사에 관심이 없었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하는 일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지요. 그날도 러시의 거리를 맹렬한 스피드로 달리고 있었지요. 그러다가 갑자기 눈앞에 덤프트럭이 달려오고 당신은 덤프의 뒷부분에 부딪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산산이 부서지고 당신은 의식불명이 되어 구급차로 가까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실려온 당신의 무참한 모습을 보고 의사는 아, 가망이 없겠는데 하고 말했다고. 하지만 당신은 그 말조차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그 의사는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다해 주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수혈과 산소 흡입, 생명이 위험한 저를 힘껏 돌봐주었다고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도 도울 수 없게 되고 말았죠. 네, 1시간 후에 호흡, 그리고 심장도 정지되어 버렸답니다. 그래도 치료는 계속 해주셨지만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치료를 포기하고 수술실에서 영안실, 사체 안치실로 저를 옮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한 번 죽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었다면 저를 영안실로 옮길 리가 없었겠죠. 그때 저는 완전히 사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
제가 영안실로 옮겨진 것과 거의 동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저는 정말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저 자신을, 영안실의 베드에 눕혀진 저 자신의 피투성이가 된 사체를. 나는 놀랐다. 나는 억지로 웃어보려고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다. 뭔가 목구멍에 걸린 듯 말을 꺼냈다. 굉장하군요. 괴기 영화에도 그런 장면은 없습니다. 그러니 현실이라고는 더욱 믿어지지가 않군요. 죽어서 의식이 없는 당신이 자신의 피투성이 사체를 보았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세상의 상식으로는요. 믿어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죽은 당신이 아닌 것은 아닙니까? 의사는 당신의 심장도 호흡도 정지됐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오진이었고 당신은 살아있었던 것이 아닌지요. 시각도 의식도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투성이가 된 자신이 어렴풋이 보였던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죠. 저 자신도 뒷날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합리적인 설명이 되니까요. 그러나 그런 생각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영안실의 베드 위에 눕혀진 눈의 위치에서 자신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본 것은 그보다 높은 위치에서였습니다. 베드 위에서 1m 반쯤 될 높이에서였습니다. 그 정도 높이에서 저는 자신의 시체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천정 아래서 우주 유영을 하는 것처럼 떠서 말이에요. 설마... 네, 설마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말하시고 싶어지시겠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틀림없이 공중에 떠서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그 무렵 머리를 길게 기르고 있었습니다만 머리카락에 피가 묻어 있고 반쯤은 부서진 것 같은 제 얼굴과 찌그러진 눈을 보았는데 만약 제가 살아있는 눈으로 그 모습들을 보았다면 제 얼굴과 눈을 절대로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도 선명하게 마치 저 자신이 아닌 다른 물체를 보듯이. 그것도 다만 보았을 뿐만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어떤 강한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살아있을 때는 도대체 느껴본 일이 없는 극한의 쓸쓸한 감정이었다고 한다. 굉장한 허무감이랄까, 절대의 고독감, 그런 것들이 혼합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볼 수 없다는 원통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 저것이 나 자신의 사체군. 못쓰게 돼버렸어. 실패했다. 시시하게 살아오더니 결국 시시하게 죽어버렸군. 그리고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그런 느낌을 호소할 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곳에 틀림없이 떠 있는데도 누구에게도 그것을 알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필사의 힘을, 물론 힘도 없었지만 만약 힘을 낸다면 근처의 컵을 넘어뜨리는 정도는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왜냐면 몸은 이미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절망하여 그렇게 할 기분도 아니었습니다. 원통하다고 할까, 참기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원통한 느낌을 안고 날기 시작했습니다. 날다니요? 어디로 말인가요? 알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저 자신의 사체 위에서 점점 멀어져 깊은 어둠 속으로 날아갔습니다. 무언가에 끌려서 아주 먼 곳으로. 그곳에는 이미 죽은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대로 간다면 저는 그 사람들 속에 뒤섞여 어둠 속에서 영원히 떠있거나 꿈틀거리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 그곳을 빠져나가면 또 다른 세계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더욱 아름다운 세계가. 그런 가능성을 느낀 것처럼 생각되지만 직접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원망을 하면서 깊은 암흑의 회오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비춰졌다. 그것은 강한 빛은 아니었지만 그녀를 뒤쫓아오는 회중 전등처럼 비춰졌다. 빛이 그녀를 따라오면서 조금씩 뒤로 끌어당겼다. 그러자 영안실에 누워있는 자신의 사체가 다시 보였다. 그녀는 곧바로 사체에 접근했다. 순식간에 자신의 사체 머리 부분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자신을 느꼈다. 가스 같은 것이 통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와 제가 또다시 합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는 저는 자신의 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격통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곁에서 누구인가 울부짖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이 감겨 있어서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어머니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사고를 알고 달려온 어머니가 저의 몸을 흔들면서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심하게 흔들었기 때문에 정지되어 있던 심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기적처럼. 그리고 저는 무엇 때문인지 다시 이 세상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나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몰라 멍청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키며 먼 곳을 바라보며 다짐하듯 말했다. 이상입니다. 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는 자유입니다만 저는 그 체험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인간,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으면 육체는 소멸해버리지만 육체 이외의 무언가가 남아서 다른 세계로 날아가는 것이랍니다. 저는 분명히 그 입구에 들어갔다가 그 속을 조금은 보고 온 것입니다. 이상한 인터뷰는 이렇게 끝났다. 나는 조용히 하라주쿠에 있는 그녀의 맨션을 나왔다. 나는 머리가 혼란스러웠으나 즉시 그 길로 그녀의 고교 시절 친구 두 사람을 만나보았다. 혹시 그녀가 허구의 체험을 말하는지도 모른다. 그녀 자신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더라도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어버리게 된 이야기가 그녀의 내면에서 만들어진 것인지도 모른다. 꿈을 꾸는 듯한 성격의 여성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의혹은 빗나갔다. 그녀의 옛 친구들은 그 무렵 그녀의 행동을 분명하게 증언해 주었던 것이다. 오토바이 사고도 사실이었다. 그녀가 빈사에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가 숨을 거두었다고 판정되어 영안실에 옮겨진 것도 사실. 어머니가 매달려 울부짖자 기적처럼 소생한 것도 사실. 그 뒤에 그녀가 헛소리처럼 다른 세계를 보았다는 것도 모두 사실이었다. 여기에 덧붙여 말한다면 그녀는 이 사고를 계기로 그때까지는 없었던 영감이 생겼다. 그녀는 부상당한 얼굴과 실명 상태에 가까웠던 눈을 수술로 치료한 뒤 점술과 텔레파시로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말해주게 되었다. 그녀는 그 무렵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부사에 의한 세계를 본 탓일까? 인간의 생사와 이 세상의 일 전부를 잘 알 수 있는 느낌이 들어.
물론 이와 같은 증언을 들었다고 해서 곧 사후의 세계가 긍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녀가 본 것은 허구나 창작은 아니더라도 의식 혼탁에 의한 환상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환상이라는 말로 단정하기를 망설이게 하는 강한 명확성이 그녀의 태도에 나타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나는 이제 진실로 사후의 세계를 찾아 나서야 할 입장에 서게 된 것을 느꼈다. 만약 그녀의 이야기 중 그 일부라도 사실이라면 그것은 정말 충격적인 일이다. 나는 긴장하여 메모를 다시 읽어보았다. 그리고 믿건 믿지 않고는 별 문제로 하고 이 단계에서 하나의 가설이랄까 상정을 해보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개통적으로 정리해보았다. 그러자 다음과 같은 이상한 상정이 떠오르는 것이었다. 1. 그녀라는 한 사람의 인간은 호흡과 심장이 정지된 뒤 육체와 육체 이외의 어떤 것으로 분리된 것 같다. 2. 그 어떤 것은 그녀의 육체를 이탈하여 육체 바로 위의 공간에 부유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 3. 그 어떤 것은 이미 육체가 아니므로 육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사물을 볼 수 있었고 의식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본래의 육체가 파손되어 있건 아니건 간에 의식과 시각 혹은 시각에 상당하는 감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4. 그 어떤 것은 잠시 원래의 육체에 가깝게 머문 뒤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어두운 다른 차원의 세계로 날아가 버리는 것 같다. 5. 그 어두운 세계에는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육체에서 분리된 어떤 것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 것 같다. 또한 어두운 세계뿐만 아니라 더욱 밝고 여러 가지 양상을 나타내는 그 이외의 세계가 그 깊숙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6. 육친, 그 죽은 자를 매우 사랑하는 친지. 육친이 필사적으로 흔들거나 부르면 그 어떤 것은 또다시 육체로 되돌아오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기적적인 경우이며 그 어떤 것이 아직도 육체 가까이 머물러 있는 경우에만 한정되는 것 같다. 7. 그처럼 그 어떤 것이 기적적으로 돌아오는 경우 자신의 육체 머리 쪽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혹은 머리 쪽으로 들어가서 머리에만 머무는 것 같다. 요컨대 그 어떤 것은 육체의 머리 부분을 머무는 집으로 삼는 것 같다. 8. 그렇게 되돌아온 후 그 어떤 것은 원래 육체에 혹은 두뇌에 다시 통합되어 생자로서의 기능을 갖게 된다. 결국 살아있는 인간이란 육체와 그 어떤 것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복합체이다.